어서오세요. 나비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작업을 할 때 주로 영감은 어디서 많이 받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작품에 대한 영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멋있을 것 같고 굉장한 게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애정하는 무언가가 그 작업의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약간 긍정과 관련된 희망, 도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글귀들을 많이 작업하거든요. 제 작업들을 이제 보시면 막 뭔가 부정적이거나 뭔가 센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없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제가 작업의 영감을 주로 어디서 많이 받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총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삶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의 캘리그라피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 예전 영상들, 퇴사 영상들 뭐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사를 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퇴사를 해서 언제 찾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게 찾아졌고 그걸 다시 업으로 만들기까지에는 굉장히 불명확한 환경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명언들이나 확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찾는다. 뭐 이런 확언들을 계속하면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직장인과 또 자기가 자기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중환자실 간호사였을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내 몸이 가면 내 몸이 알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 돌아오면 매달마다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결과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새로운 도전이고 모든 게 다 새로운 시도예요.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직장인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뭔가를 보는 시야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삶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이라는 마인드랑 결부가 돼서 이렇게 작업에 대한 글귀, 작업에 대한 느낌, 에너지들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제가 성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영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좋은 영감들을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계속 뭔가 긍정을 유지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오래 만나는 편인데요. 제가 그분들은 좀 되게 오랫동안 계속 보면서 배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간랩이라는 공간에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는 자기의 결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막 엄청 막 돈을 들여서 막 대출을 받아서 막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고 일을 막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굉장히 급진적이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또는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사업,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자기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독특한 분들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또 굉장히 맞죠. 보통 주변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긍정과 이런 좀 밝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꿈을 찾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꿈을 찾고 퇴사하고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건 책이었어요. 왜냐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학교 교육과정 잘 듣고 되게 모범생이었고,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이런 내향적인 아이였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씩 도전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게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봤었던 책들은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수성가해 나간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란 사람이 열정과 뭐 에너지가 막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장 에너지를 잠시 빌려서, 그러니까 왜 그런 책 읽고 나면 순간 이게 에너지가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에너지를 잠깐 빌려서 저도 조금 도전했다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다시 뒷발치고, 또 그분들의 책을 읽어서 또 다른 거 도전했다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다시 뒷걸음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책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커요. 근데 요새는 조금 이제 자기계발 이런 책들 말고도 주변에 각 개인이 생각이 담긴 에세이 같은 류의 책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야가 더 넓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쩌면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내지 다른 예술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제 작품을 이제 계속 봐주시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작품의 영감을 내가 어디서 좀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뭔가 좀 막 거창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의 것이잖아요. 제일 쉬운 건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이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고요. 가족. 정말 최측근의 가족.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사실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닌 내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면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방향들이 찾아지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과 결합이 돼서 이게 굉장히 또 창의적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기를 쓰듯이 일단 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품의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또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 편이에요, 막 이런 것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